남자들과는 좀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자신의 가치를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론을 모르는 대다수의 남성들은 여성들의 리액션이 없음에 좌절하고 당황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함부로 호감을 드러내거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즉각적인 반응이 안 오면은 얘는 나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때 먼저 호감을 보여도 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거부 반응이 나오거나 반응이 좋지 않았을 때는 왜 이런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지금 접근할 타이밍인지, 호감을 먼저 표현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을 많이 신청을 하고는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녀 혹은 그 남자가 전화를 안 받는데 이게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녀의 답장이 너무나도 늦게 온대요. 분명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났을 때는 날 보고 웃거나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듣거나 하질 않는 것 같다, 나를 분명히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미르코의 생존연애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반응을 굉장히 신경을 써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그래서 오늘은 나슬럿 이론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면서도 거부 반응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남자의 심리나 여자의 심리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상대방 이성이 여러분에게 홀딱 빠져 있고 여러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전화를 되도록 빨리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문자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선 노력을 하는 행동을 하겠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론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부분의 남자나 여자들은 여러분에게 홀딱 반해 있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홀딱 반해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가치가 너무 낮게 보일까봐 그걸 함부로 자기도 호감을 드러내는데 조심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이것을 바로 나슬럿 이론이라고 하죠. 이 나슬럿 이론을 만든 사람은 미국의 미스테리 메서드라는 책을 쓰신 저자 에릭 마르코비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미스테리라고 부르죠. 남자분들은 반드시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여자들을 대하는데 큰 문제점이 생깁니다.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싸구려처럼 보이기 싫어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이 아무에게나 호감을 표시하고 바로바로 좋아함을 내색할 때 쉬운 여자라고 보일지도 모른다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남성들처럼 직선적인 표현법이나 어떻게 해서든 사귀기 위해서 무대뽀로 들이대거나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르코의 생존연애 유튜브 상담 사례만 보더라도요, 좋아하는 마음,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연락이 언제 올까요? 라고 물어보고 연락만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한 사귀는 중에서도 그래요. 여자가 이제 남자를 보고 싶으면 만나자고 하고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하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남자에게 어떻게 해요? 만나주지 않는다고, 연락을 왜 이리 잘해주지 않냐고 투덜대고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헤어짐을 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전체적으로 보면 짝사랑에 전전긍긍하는 남자들이 더 많은가? 아니면 여자들이 더 많을까? 지금 말한 나슬럿 이론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여자분들은 자기가 짝사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남자들에 비해서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신이 먼저 고백을 하거나 호감을 표시하였을 때 쉽고 가벼운 여자라는 오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한 거절로 인한 상처와 두려움이 남자들이 당하는 거절에 비해선 적어도 몇 배 이상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성한테 고백할 때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남성들은 선생님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나요? 사귈 수 있나요? 이런 가능성만 따지는 반면에 여자들은 이 가능성, 사귈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너무 자신이 저자세로 가치없게 행동을 해서 남자로부터 나쁜 취급,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 버림받을 수 있을까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 이야기를 했던 어머니 밥상 이론과 희소성의 원칙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여자들이 너무 남자한테 맞춰주다 보면은 여자를 막대하는 경우 실제로 발생해요. 그런 이유로 권태기가 와서 버림받는 것도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고요. 남자들과는 좀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자신의 가치를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론을 모르는 대다수의 남성들은 여성들의 리액션이 없음에 좌절하고 당황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함부로 호감을 드러내거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즉각적인 반응이 안 오면은 얘는 나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여자의 리액션이 0%, 내가 연락을 해도 답장도 아예 없고 극도로 밀어내는 행동만 나타나고 욕을 한다던가, 물론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과 더 이상 교제를 진전시키고 싶지 않아 하는 심리가 있는 것은 맞겠지만, 보통 그런 것이 아닐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남자답게 좀 리드를 해봐요. 이런 것까지 포기하지 말고 데이트 신청도 자신 있게 해보고 나의 마음을 빼앗아 보세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자들은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연락이 올까요? 왜 연락을 더 이상 안 하는 걸까요? 혹은 연락만 하고 왜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에 남성들은 한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그녀들의 신호가 나를 완전히 차버렸다고 생각하고, 뭐 나 같은 놈이 뭐 그런 여자를 만나기나 하겠어, 괜히 내가 선물 켰나, 가능성도 없는데 내가 머저리 같은 행동을 한 것 같아 라고 낙담을 해버리죠.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일반적인 심리고,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태까지 우리 미르코의 생존연애 채널에 제가 쭉 올려드렸으니까 작업법 초급편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잘 보셔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락을 하거나 이랬을 때 적극적이되 무관심해져라 라는 얘기를 종종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더라도 너무 부담스럽게 연락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한번 거절을 당하면 한 달 뒤에 한다던가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작업이 안 되는 여자나 작업이 안 되는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은데 무조건 들이댄다거나 아니면 조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신호를 보였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낙담을 하고 포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분법적으로 완전 들이대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내심 없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작업을 망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작업만 하면요, 안 되는 작업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것의 차이일 뿐 말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남자들의 경우 이 낫슬럿 이론이 적용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이걸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의 경우는 여자들과는 다르게 낫슬럿 이론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남자들 스스로가 썸을 탈 때라던가 연인 관계를 유지할 때 자신의 어떤 행동 태도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지낼 때 남자들끼리만 지내더라도 그냥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지, 걔네들과 가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대범한 척 하거나 그냥 잘 지내보려고 싸움을 피한다던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가치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남자들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가치적인 판단을 절대 할 필요도 없고 해야 되는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자랑은 입장이 달라요. 여자들은 자신의 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성을 제공했다가 남자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의 경우엔 자신의 어떤 동정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겠죠. 그래서 여자들과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남자들의 무의식에선 여자들에게 관리받지 못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감정 자체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목표만을 쫓는 단순한 직선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그저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을 하지, 이런 식으로 여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치가 높게 사귄다, 가치가 낮게 사귄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남자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사귀는 동안에 뭐하냐, 남자들은 사귀는 동안에 그저 여자들과 잘 지내보려는 노력을 하는 게 전부고, 상황적으로 연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면 그냥 들이대고 노력하는 게 전부예요. 남자들은 별거 없습니다. 단지 사회적으로 학습 받아온 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밥을 한 끼 어떻게든 먹어볼까, 커피를 한 잔 마셔볼까, 이런 행동들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자 주위를 맴돌면서 눈치 보는 행동만 할 뿐입니다. 아마도 남자에게 낫슬럿 이론이 있다면은 여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상대방을 차지하려는 헌신적인 남자들이 세상에 거의 없어야 돼요. 100명 중 1명이 있을까 말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죠. 모든 자기가 있는 걸 다 갖다 바쳐서라도 여자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게 남자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다만 근데 전제 조건은 그만한 여유가 있을 때예요. 상대방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을 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웬만한 남자나 여자들은 여러분이 호감을 보인다고 해서
절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도 않고 여자들의 경우 여러분이 자신과 사귀어도 괜찮은 남자인지를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시행하고 이 사람이 나를 버릴까 버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게 여자의 심리거든요. 이게 바로 낫슬럿 이론에서 비롯한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너 도둑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나 도둑 아닌데? 막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재발저리는 행동처럼 보여서 너 못 믿어온데? 너 이런 행동하는 거 보니까 도둑이 맞는 것 같은데 도둑 아니면 덤덤하게 행동해야지 왜 도둑인 것처럼 행동해?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죠. 너 요즘에 좀 뜸하다? 그러면 아니야 나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여자들은 더 못 믿어하는 반응이 나타나겠죠. 일단 여러분이 프레임을 확고히 잡고 있다면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초보라면 제가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르코의 생존연애 유튜브를 보고 네이버에 미르코 생존연애 카페가 있죠. 그 카페에 가입해서 회원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마 멘탈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강력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중심, 프레임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미르코의 생존연애의 목표죠.